안녕하세요. 시카고 김변입니다. 대망의 2021년이 이제 끝나가고요. 이제 새해가 다가오는데, 이민 변호사로서 지난 1년을 한번 어떤 일들,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회고하면서 이민법적으로, 이렇게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간 이민법이라는 매체를 통해서도 이제 별도로 안내는 해드리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조금 중요한 것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쭉 보죠. 올해 1월 20일에 2021년 1월 20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이민법 개혁을 추진하기로 발표를 하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 시작이 됐습니다. 2월 달에는 그 접수증이 대거 지연되는 사태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잘못됐는지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염려하지 마라.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서 접수증을 아예 발급을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발표해가지고 뉴스가 됐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반이민 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던 퍼블릭 차지, 결국 연방 정부나 이런 곳에서 복지 혜택을 수령한 것을 이유로 영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이제 팔러시를 공식적으로 취소했죠. 올 3월 1일인데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어떻게 보면 확인하는 일이었죠. 그 다음에 그달에 시민권 시험도 원래 한 100문제 정도 내다가 문제 은행도 바꾸고 해서 작년 말에 이슈가 됐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복귀가 돼서 지금은 시민권 시험이 여전히 어렵지 않고 쉽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와중에 LC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은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지만 그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원래 이민국이 그렇습니다. 영주권이 대기 기간이 없거나 문호가 좋으면은 LC를 좀 오래 심사하면서 전체적인 기간을 조절하는 거죠. 어디 대놓고 써 있는 건 아닌데 경험상 많은 변호사님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또 그 와중에 이제 봄, 여름 가면서 코비드가 1년이 코로나 사태가 1년이 넘어가면서 영주권자이신데 해외 한국으로 나가서 지금 이제 건강상 여러 가지 비행 항공 여행이 좀 위험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그 1년 이상 원래 해외에 장기로 나가 있으면 영주권 신분을 원래 뺏기게 될 수도 있는 거라서 많은 부분들이 그 부분에 걱정을 했고요. 실제로 이민국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려로 조금 느슨하게 심사해서 조금 봐주는 분위기를 발표는 했었고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 손님 중에서는 1년 좀 넘었는데 그냥 예전에는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 통과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와중에 언더 트럼프의 학생 비자의 최종 그 장기 기간을 4년으로 이제 그 기간을 제한하겠다라는 팔러시를 또 발표를 해가지고 거의 코로나 시작인데 이제 묻혀져 있다가 공식적으로 4월 정도에는 그 팔러시를 이제 캔슬했죠. 그리고 여름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일반 취업 이민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 마지막 카테고리인 투자 이민 그 5순위, 그러니까 5순위 취업 이민 EB5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돈을 투자하면은 영주권을 쉽게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투자 금액이 반으로 줄고 이게 몇 번 역사적으로도 그런 적이 있긴 한데 지금 여전히 EB5 리지널 센터 프로그램은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실 중국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한국 분 중에서도 제법 이용은 하긴 하셨는데 기존에 하는 것들은 되고 지금 올 7월부터 리지널 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 이민이 지금 정지되어서 6개월을 지나갔고요. 그 와중에 우리가 뭐 어떤 워킹 비자의 동반자 가족들 신분 변경이나 연장하는 서류 폼이 539라는 폼이고 그 다음에 노동허가증이 765 폼인데 그 두 케이스가 특별히 지문 요청하는 것과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적자가 생겨서 메인 신청자는 승인받고
가족은 계속 못 받고 막 1년도 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이민국을 상대로 뭐 소송도 걸고, 그래서 뭐 그 중에는 이제 노동허가증은 이제 E나 L이나 H 같은 비자의 배우자한테는 이제는 노동허가증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뭐 노동허가증을 주겠다든지 이런 팔러시 변경이 지난 가을에 쭉 있었고요. 또한 이제 I-751이라고 그래서 10월경에는 이 결혼 영주권을 2년짜리를 먼저 받고 그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을 없애는 그 신청서가 751 폼인데, 그 경우에 원래 뭐 몇 달이면 나오던 것이 점점 길어지다가 최근에 그것도 너무 길어져서 원래 이제 접수증을 접수증을 받고 나면은 1년 반 동안 기존에 있던 영주권 2년짜리가 계속 연장된 걸로 그렇게 접수증에 적어 갖고 나오는데, 최근에는 아예 그걸 2년으로 늘렸습니다. 지금 심사 기간이 거의 2년씩 걸리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제 뉴스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와중에 9월 말까지는 사실 굉장히 또 좋은 분위기는 있었는데, 일반 취업 이민을 넣어서 인터뷰를 원래 해서 영주권이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민 비자를 1년 동안 회계연도 동안 많이 쓰지를 못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그 인터뷰를 웨이브하고 9월 말까지, 또 이 와중에 굉장히 운 좋게 영주권이 빨리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참 알 수가 없죠. 어떤 그 지연과 이런 와중에 또 반대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득이 있었으니까요. 또 10월에는 이제 백신을 의무화하는 절차가 생겼죠. 영주권 485 신청서 마지막에 넣을 때 건강검진을 내는데, 그 의사가 적어주는 건강검진에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지만 영주권을 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서, 또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큰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 이민 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1년 내내 여러 가지 그 이민 개혁안을 계속 이렇게 군부를 떼다가 하원을 통해서 이 연방 하원에서 이민 그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지금 현재 연말까지 상원에서 그걸 심사하다가 결국 그냥 포기해서 지금은 내년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원래 뭐 전체 사면 얘기도 있다가 그건 포기하고, 또 현재로서는 5년 워크퍼밋만 받고 추방을 유예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약간 세틀 다운이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수많은 뉴스들이 1년 내내 계속된 2021년이었습니다. 2022년을 아주 짧게 예측해 보자면, 우선 가장 큰 현안은 결국 현재 그 상원에서 심사 중인 그 이민 개혁을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 그게 제일 이슈고요. 그리고 뭐 근본적으로 이민법 전체를 다 손대서 바꾸는 것은 이미 진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이민법 있는 시스템으로 계속 갈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이민자분들에게 유리한 한 가지의 이슈는 지금 이제 그 공급망에 대한 문제, 미국 내에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일자리,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자에게 좀 불리하지 않고 이민자들이라도 빨리 영주권을 받게 해서 현재 미국에 있는 여러 이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약간 정당성이 좀 약간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2022년 동안에는 또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 초기고 좋은 친이민 정책이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이렇게 해서 2021년 이민을 한번 회고해 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